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쉽고 친절하게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들입니다. 세 가지 대화 상황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대화 상황을 영어로 자주 바꾸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대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고 있죠. 그냥 가벼운 약속보다는 약간 맹세에 가까운 약속이라면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promise, appointment가 아니라 promise를 한번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는 영어로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가장 첫 번째 의미 단위는 You promised me 입니다. 주어 동사로 일단 영어 문장 시작하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너가 약속했다. You promised. 과거형이기 때문에 끝에 ed가 붙었고요. 그러면 너가 약속했잖아. 근데 가벼운 약속이 아니고 맹세 정도 되는 강한 약속을 얘기하죠. 그 다음 약속한 대상이 나니까 me를 붙일게요. You promise me. You promise me. 첫 번째 의미 단위고요. 두 번째는 You wouldn't do that 입니다. 이게 원래 will이 등장해야 되는데 You promise라고 과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려고 똑같이 과거가 나왔습니다. 과거 입장에서는 뭐뭐 하겠다고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ouldn't가 등장했다고 과거인가 라기보다는 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wouldn't, 안 그러겠다고 do that 이렇게 들어갔죠. 두 가지 미단이 다시 보면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한번 더 해볼게요.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뭐 담배 끊겠다, 술 안 마시겠다 이런 약속 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 한 번 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여기서 나온 break는 뭔가를 깨버리다, 부서뜨리다의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 다져놓은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거니까 break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약속을 깬 건 과거니까 break가 아니라 broke, 과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I broke my promise. 나는 약속을 깨버렸어.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 앞에 I'm sorry가 붙어서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가면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방금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자막도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는 영어로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한번 더 해볼까요?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는 I'm sorry I broke my promise. 한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대화. 세계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넌 할 수 있어. 난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마. 세계 기록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복돋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 표현도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세계 기록을 깨고 싶어요. 이건 영어로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세계 기록을 깨다라고 했는데요. 꼭 사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깨다, 세계 기록을 깨다, 이것도 더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씩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본 느낌인 부서뜨리다, 깨다, 여기서 한번 유연하게 펼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막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어린 꼬마아이거든요. 이 꼬마아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면서 이거를 점차 다듬어 가는데, 보통 성인들은 실수하는 게 두려워서 아예 꺼내질 않다 보니까 실수도 안 하고 영어로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서가 아니라 집에서 내 방에서 내가 마음대로 연습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한번 막 질러보고 틀려도 당당하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표현 다시 한번 보면요. I want to. 나 뭐뭐를 하고 싶어. break the world record. 세계 기록을 깨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잘하셨습니다. 자, 대답하는 것도 배워볼게요. 넌 할 수 있어? 난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마. 이거는 무조건 기억했다가 다음에 써먹어 주세요. 영어로 하면요. You can do it. Don't forget that I'm always behind you.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일단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보던 거죠. 네, 그래서 알고 있다, 들으면 안다에서 넘어서서 얘기할 수 있어라고 말하려면 많이 말로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You can do it. 한 번 더요.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뒤에 표현도 멋집니다. Don't forget that. 잊어버리지 마. 뭘 잊어버리지 말래요? I'm always behind you. behind 하면 뒤에 있는 걸 말합니다. 보통 뒤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밀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뭐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너의 뒤를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너의 뒤에 있어. 네 편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I'm always behind you. 감동적인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I'm always behind you. 그렇죠. 자, 전체 문장 세 가지 의미 단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You can do it. Don't forget that. I'm always behind you. 이게 이제 연결되면 You can do it. Don't forget that I'm always behind you. 이렇게 아주 아른아른거리는 눈빛으로 보통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이렇게 막 성장하는 영화 등에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 표현들,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친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마! 라거나 하도 안 될걸?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마 보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뭐 쓸데없는 짓 하지마 이런 표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져보도록 할게요. 세계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한 번 더 해볼게요. I want to break the world record. 이렇게 말하니까 넌 할 수 있어. 난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마 라고 대답했죠. 영어로 해볼게요. You can do it. Don't forget that I'm always behind you. 자,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볼까요? You can do it. Don't forget that I'm always behind you. 약간 테이프를 늘려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연습할 때는 이런 속도로 따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혀가 말랑말랑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소리에 좀 우리가 귀도 익숙해지고 혀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천천히 따라하면서 속도는 올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화사항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은 게 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머리 감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야, 너 매일 감아야겠다. 좀 민망한 대화가 이렇게 가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친한 사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처음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은 게 언제야? 라고 묻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하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이거 패턴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뭐뭐한 게 언제야? 라는 의미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요. 뒤에는 문장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You washed your hair. Wash your hair. 이러면 머리를 감다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머리 감을 때마다 I'm washing my hair. 이렇게 나 머리 감고 있어. 혹은 I washed my hair yesterday. 이렇게 좀 어색하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 머리 감았어. 나 지금 머리 감고 있어. 머리 감을 거야.
틀려도 괜찮고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 일단 무슨 말이든지 영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배우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보면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네가 머리 감은 거 말이야. You washed your hair.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 머리 어제 감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hed my hair yesterday. 과거형을 사용했고요. 그대로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I washed my hair. 나 내 머리 감았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뭐 함께 한다 등의 추가 느낌을 더하는데 여기서는 yesterday, 어제라고 시간 정보만 가볍게 더하고 있습니다. 나 어제 머리 감았는데 I washed my hair yesterday.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야, 매일 머리 감아야겠다. 영어로 하면요. It smells weird. I think you should wash your hair every day. 머리를 사실 그렇게 자주 감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하루만 머리 안 감으면 엄청 냄새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It smells weird 라고 했는데 어떤 맛이 난다라고 할 때는 It tastes. 어떤 소리가 들린다? It sounds. 이런 느낌으로 It smells라고 얘기하면 코에 관련된 거죠. 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표현이고요. good, 좋은, bad, 나쁜. 보통 이런 형용사 표현을 많이 등장시키는데 이번에는 weird, 이상한이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It smells weird. It smells weird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 smells weird. 나중에 싱크대에서 이상한 냄새 나면 꼭 이거 영어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 think you should인데요. 이거 패턴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I think는 내 생각에는, you should는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너 꼭 해. 왜 안 해? 이런 느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권고를 하거나 권고보다는 약간 조언 정도, 가벼운 조언 느낌으로 I think you should.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표정을 이렇게 정색하면서 I think you should 이러면 오히려 더 그렇겠죠. 야, 너 머리 좀 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얄밉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Wash your hair every day.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상한 냄새나. It smells weird. 내 생각엔 너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I think you should. 뭘 하는 게 좋죠? Wash your hair every day. 음이단위 3개 착착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뭐야 냄새.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한 번 더 음이단위 2개 생각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어제 나 머리 감았는데. I washed my hair yesterday. 한 번 더요. I washed my hair yesterday.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야, 너 머리 매일 감아야겠다. It smells weird. I think you should wash your hair every day. 자, 천천히 가볼게요. It smells weird. I think you should wash your hair every day. 네, 속도는 천천히 해서 빠르게로 점차적으로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쉽고 재미있는 영어 회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대화문을 3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저와 바꿔서 영어로 말해 볼 건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이 강의를 듣고 난 10분 후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화 상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상처 입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 문장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 미국 영화 보니까 이런 대사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대사들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는 영어로 How could you do that? 이거는 짧은 거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How, 어떻게 could you do that?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하잖아요. How could you do that? 이 표현 딱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could you do that? 좀 상처 입은 표정으로 How could you do that?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 바꾸면요.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겠죠. I'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해볼까요? I'm sorry. 자, 그 다음에는요. I didn't mean to로 시작했는데 I didn't mean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mean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의도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면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그럴 생각이 없었어 라고 할 때 I didn't mean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로 된 덩어리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break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 가슴을 아주 깨 부수는 거 이러면 좀 어색하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면요. I didn't mean to 뭐뭐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break your heart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하다 라는 표현이죠. 세 가지입니다니 I'm sorry부터 가볼게요.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자, 자막 없이 한번 가면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How could you do that?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could you do that? 그러니까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한 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막을 봤다가 안 봤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자막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대로 감정을 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자막이 없잖아요. 네, 이 평상시에 영어로 말해야 되는 여행이나 외국인 친구를 만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색한 분위기 좀 깨줄 사람 없나요? 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어색한 분위기 좀 깨줄 사람 없나요?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break the ice. 이거 영어로 하면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there is 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죠. There is a restroom. There is a book. 어떤 장소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Is there anybody? 사람이 등장했죠. 어느 누군가 없습니까? 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고 있죠. Is there anybody? 누구 없나요? 어떤 사람이죠?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who를 가져오시면 돼요. Who can 할 수 있는 사람이죠. break the ice. 이 얼음을 깨버리다가 아니고요.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분위기를 깨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o can break the ice. 이런 어색한 분위기 좀 깨줄 사람이 없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break가 뭔가 부러뜨리다, 깨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물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깨도 되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다도 되고 여기처럼 어색한 분위기를 깨버리다. 이렇게 한 가지 동사가 기본 의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동사 딱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나씩 확장하는 느낌으로 배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 I will give it a try. give it a try 하면 한번 시험 삼아 딱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I will, 내가 할게요. give it a try.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저는 외워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래니까 I will, 그 다음에 시도하다. 이렇게 가면 늦거든요. I will give it a try. I will give it a try.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I love you, thank you, you're welcome. 이런 표현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누구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손 들어보는 겁니다. I will give it a try.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색한 분위기 좀 깨줄 사람 없나요? 영어로 하면요.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자, 음이 단위별로 천천히 다시 가볼게요. Is there anybody who can break the ice? 그렇죠. 대답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 will give it a try. 자, give it a try는 빠르게 가면 돼요. give it a try. 한 번 더요. give it a try. 딱 이 느낌입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 I will give it a try. 네, 물론 저처럼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속도로 가신다면 I will give it a try.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속도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첫 단계에서는 천천히 하더라도 멜로디를 타면서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대화사항 가보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 어디에 있나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길 안내 표현은요, 여러분이 아시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해외여행 가셔도 유용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영어로 하면요. Excuse me,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렇게 가져가요. 원래대로라면 where is the, where's the 이걸 활용해서 장소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편의점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where's th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됩니다. 여행 갔을 때 필수로 사용되는 완전 필수 중에 필수 문장이죠. 그런데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그냥 편의점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 nearest 이 표현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느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툭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빼고 싶으면 빼면 되고요.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 거. 전혀 못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겠죠? 자, 혹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외워주세요. 영어로 하면요. Just go straight this way.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Just go straight this way. 사실 우리도 막 한국어로 길 알려줄 때도 막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러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네, 손가락만 있으면 just go straight this way. 뭐 나머지는 좀 알아서 찾겠죠. 그래서 방향 정도만 잘 안내해 주셔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여러분의 임무까지는 아니고요. 뭐 우리가 호의를 좀 베푸는 거겠죠. 그거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 물어보셨을 때 누가 길 물어봤다. I'm sorry. 안 됩니다. 그냥 신촌 스테이션 just go straight this way.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굉장히 유창해 보일 뿐더러 상대방에 도움을 준 거니까 끝난 거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thank you. 한 번 더요.
thank you. 네, 우리의 목적은 이 thank you처럼 나머지 말들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막 토론하는 영어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벼운 대화 정도는 thank you처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고 만들어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내용, 우리 땡큐도 사실은 막 엄청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고마운 상황을 여러 번 보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접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접하고 얘기해보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영어로 하면요. Excuse me,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한 번 더 해볼까요? Excuse me,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Just go straight this way. 한 번 더요. Just go straight this way. 고마워요. Thank you. 한 번 더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기초 영어 저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하나씩 영어로 바꾸면서 말하듯이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프리토킹 길까지 쭉 직진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직 멀어 보이지만 매일같이 꾸준히 하면 꼭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제임스만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100m 12초에 달리는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많이 했지만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네가 빠르네 내가 빠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던 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영어로 유치하게 한번 싸워볼게요. 제임스만큼 빨리 달릴 수 있나요를 영어로 바꾼다면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는 간단합니다.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can you를 사용해서 Can you run? 너 달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냥 달릴 수 있는가가 아니죠. 제임스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그거를 as 용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as 용법 어렸을 때 배웠는데 뭐뭐만큼 뭐뭐한 아니야. 나 이거 알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거 혹시 실생활에서 영어 말할 때 써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영어를 아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s 사이에 어떤 형용사 느낌 나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fast를 넣었습니다. as fast as 라고 하면 뭐뭐만큼 뭐뭐한, 네,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등장했죠. 뒤에는 대상을 넣어줄 거예요. James. 그러면 제임스만큼 빠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달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대상을 가져와서 얘만큼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맛있는 걸 갖고 와서 이것만큼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영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해볼까요?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자, as fast as가 아니고요. fast에 강세 주면서 as fast as 이런 식으로 양옆에 있는 as는 그냥 들릴랑말랑하게 싹 이렇게 빠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100m 12초 만에 달릴 수 있는걸요? 영어라면요. Sure, I can run 100 meters in 20 seconds. 자, 여기서 기억하면 좋을 건요. I can,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는 전부 다 can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I can, he can, she can. 주어는 바뀌더라도 할 수 있다는 can. 이 표현 기억하시면 돼요. I can do it. 네, 기억하시죠? 나 할 수 있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광고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I can run. 나 달릴 수 있다고.
뭘 달릴 수 있죠? 100 meters. 100m 달릴 수 있어. 물론 100m를 달리기 힘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in을 사용해서 몇 초 안에 뛸 수 있는지를 말해 줄 수 있어요. in 12 seconds. 12초 만에 뛸 수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선수급이죠. 네, 완전 선수는 아니고 그냥 동네 선수. 네, 보니까 10초대 초반이 우리나라 최고 신기록이고 저기 다른 나라 분들은 굉장히 뭐 9초대 진짜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한 14초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의 초를 넣어주셔서 말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가볼게요. Sure, I can run 100 meters in 12 seconds.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임스만큼 빨리 달릴 수 있나요는 영어로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자, 음이단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뚝 떨어뜨려서 중간에 살짝 씌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양옆에는 한 번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천천히 가볼게요. Can you run as fast as James? 잘하셨어요. 두 번째 것도 그대로 가볼게요. 물론이죠. 저는 100m를 12초에 달릴 수 있습니다. Sure, I can run 100 meters in 12 seconds. 한 번 더요. Sure, I can run 100 meters in 12 seconds. 굿,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상황도 가볼게요. 서울행 버스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서울로 가는 버스요? 30분마다 운행해요. 네, 이거 해외여행 가셨을 때 이 표현 아시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첫 번째, 서울행 버스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제가 궁금한 건 얼마나 자주이죠? 그러면 how often을 사용해서 How often does the bus to Seoul r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횟수, 빈도수,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건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어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보통 사람 주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Do you? Does he? 이렇게 사람 주어가 등장하는데 이번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버스가 얼마나 자주 운행하는지. 이 버스가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같은 것도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문장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주어가 조금 깁니다. 그냥 버스가 아니고요. The bus to Seoul. 서울로 가는 버스, 서울행 버스가 됩니다. 이 to는 앞으로 쭉 가는 미래의 느낌인데 어떤 방향으로 쭉 간다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does를 붙여서 Does the bus to Seoul? 서울로 가는 버스는 뭐뭐 하나요? 그 다음에 run이란 동사가 붙었죠. 주어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run은 사람이 달리는 것도 되지만 어떤 대중교통수단이 달리는 건 뭐죠? 뭔가 운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린아이 그 창의성으로 돌아가시면 더 좋아요. 한 동사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편견 내려놓으시고요. 한 단어 하나의 뜻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다? 뭐 버스도 달리는 건데 그냥 run 사용하지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하시고요. 또 틀린 거랑 너무 이상한 거는 이렇게 깎아 나가시면 되니까 편하게 외워주시고 뭐야 어렵다 보다는 재미있게 표현하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How often does the bus to Seoul run? 이거는 나중에 서울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는 도시 넣어서 문장 외워주신 다음에 정말 자연스럽게 딱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서울로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운행합니다. 방금 나왔던 주어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Buses to Seoul run every 30 minutes. 아마 30분마다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걸 every day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루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30분마다 이 30분이 반복된다면 every 30 minutes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걸 활용하셔서 every Friday 금요일마다 every week 매주 이런 표현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는 앞에서 한 것처럼 buses to Seoul, 동사는
run, 운행하다.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죠. 이번에는 busses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사용됐는데요. 그냥 이 다양한 많은 버스들 전부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천천히 다시 가볼까요? 주어부터 가보면요. buses to Seoul, 얘가 뭘 하죠? run. 어떻게 해요? every 30 minutes. 쭉 연결하면 buses to Seoul run every 30 minutes.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 문장 외워서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 안 까먹어질 거예요. 이거 외우고 나중에 해외여행 가면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괜히 이런 식으로 대화 한번 더 하는 거죠. 저도 소심하기 때문에 Hi, nice to meet you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친해지지 못하고요. 그냥 길 물어보면서 대화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좀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기가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행 버스, 이거 서울로 하니까 좀 그렇네요. 뉴욕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뉴욕행 버스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How often does the bus to New York run? 한 번 더 한번 보고 해볼까요? How often does the bus to New York run? 네, 이 도시는 여러분이 편하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서울로 가는 버스 30분마다 운행됩니다. 여기도 뉴욕으로 가는 버스라고 바꿔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Buses to New York run every 30 minutes. 자, 한 번 더 자막 보고 할 건데요. 이제는 서울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Buses to Seoul run every 30 minutes. 잘하셨습니다. 네, 도시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거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살아요? 저 서울에 사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는 진짜 코리아 서울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한류가 좀 많이 퍼져서인지 서울, 코리아, 오징어 게임, 서울 가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안정화되고 갈 수 있으면 해외로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때 한번 한류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용되는 거니까 다 외워주세요. 첫 번째, 어디 사세요는 영어로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Where do you live? 사는 곳 물어본 거는 사실은 진짜 정말 대중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사용되는 거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거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대답도 함께 외워주세요. 저는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Seoul. I live in 대전. I live in 울산. I live in Korea.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자기 도시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I live in San Francisco.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우, 샌프란시스코, I love it. 뭐 사실은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봤다면 뭐 가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대화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 기본 질문.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저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Seoul.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저도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만나면 샌프란시스코로 바꾸면 되고요. 도시만 바꾸면 됩니다. 어느 나라 다 통용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요. I want to live in Seoul if I get a chance. 자, 여기도 많이 사용되는 거 I want가 등장했죠? I want to. 하고 싶어요. live in Seoul. 서울에 사는 거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느낌이에요. I want to live in Seoul. 그 다음에 if I get the chance. 만약 나한테 get a chance. 기회가 있다면이죠. 네, 그냥 살고 싶어요 보다 지금 기회가 안 되는데 기회가 있으면 진짜 살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헷갈리시면 I want to live in Seoul. 여기까지만 더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만난 사람이 Thailand, 태국 사람이라고 하면 I want to live in Thailand if I get a chance.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요? 일단 리액션 Thailand, wow, I love it, good. 네,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기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와봤냐, 태국 어디 가보고 싶냐, 뭐가 좋냐, 뭐 Thailand food 하면서 막 얘기해 주시면 점점점 깊은 대화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방금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한 번 더요. Where do you live? 저는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Seoul. 한 번 더요. I live in Seoul. 저도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I want to live in Seoul if I get a chance. 한 번 더요. I want to live in Seoul if I get a chance.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정말 쉽고 재미있게 영어 회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 대화 사항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초 문장입니다. 지금 만들지 못하더라도 저와 함께 15분 동안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끝날 때쯤이면 이 문장들 모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대화 사항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직업을 물어보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라고 했죠. 특히 직업을 물어보는 거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 질문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세요? 영어로 한다면 What do you d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영어 시제 중에 현재 시제가 있는데요. 뭐 따로 건들지 않고 여기 do, 하다라는 동사 do를 그대로 뒀습니다. 뭐 따로 뭐 ed를 붙이거나 will을 붙이거나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그러면 현재형, 평소에 그냥 늘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거 뭐가 있죠? 진짜 일이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do는 무슨 일을 하세요? 직업을 묻는 질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do you do? what의 강세를 주면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는 거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 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동사 run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run a small company.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 run이 달리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이 동사들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진 않습니다. 보통 두세 개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run도 달리다라는 의미 외에 뭔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다까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장을 만들기가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니까 I run a small company. 한번 더 해볼게요. I run a small company. 이 문장과 함께 run은 뭔가 회사를 운영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구나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기해 볼까요? 무슨 일을 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했죠? What do you do? 좋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면 자막 살짝 보셔도 괜찮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What do you do? 저희의 최종 목적은 사실 안 본 상태에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자막이고 보고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막을 이렇게 중간에 살짝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영어로 I run a small company. 한번 더 해볼게요. I run a small company.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화 사항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너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라고 하니까 식당을 운영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you라고 물어보는 건 좀 편해요. What do you do? What's your name? How are you?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건 좀 쉬운데 너는 잘 지내? How are you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는 잘 지내시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를 영어로 바꾸면 What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별건 아니에요. What do you do에서 you를 your parents 주어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색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아까 드렸던 질문 How are you? 이거를 바꾸면 How is your mother?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건 많이 들어보고 얘기해 봤는데 두 번째 거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어색한 것 뿐입니다.
자, 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를 영어로 바꾸면 What do your parents do? 이걸 활용하셔서 나중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특정 이름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어를 바꿔서 질문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대답해 볼까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를 영어로 바꾸면 My parents run a restaurant. 이렇게 돼요. 자, 동사는 똑같이 run을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a restaurant. 작은 회사가 아니라 식당,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도 괜찮고 식당도 괜찮아요. 뭔가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면 run이라는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엄청 어렵고 복잡한 동사를 아는 거 물론 좋지만 그 전에 내가 하는 쉬운 동사들로 표현하는 거 먼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My parents run a restaura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너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영어로 하면 What do your parents do? 한 번 더요. What do your parents do?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My parents run a restaurant. 한 번 더 해볼까요? My parents run a restaurant.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대화 상황으로 가볼게요. 우산을 어디 두고 왔습니까? 우산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왔어요. 괜찮아요. 제 우산 같이 써요. 자, 이거 먼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어로 문장 하나씩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멈춰놓고 보더라 이렇게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100% 안 해도 괜찮고요. 10%라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보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네,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우산을 어디다 두고 왔니? 영어로 한다면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자, 이거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보면 가장 먼저 Where did you가 나왔습니다. 보통 의문문을 사용한 거 Where, what, when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조금 더 연습해 주신다면 어디서 뭐뭐 하셨나요? 과거를 물어보는 did you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where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where did you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한 문장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ere did you 다음에 leave your umbrella 라고 했는데요. leave, 떠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두고 가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딘가 떠나는데 물건을 두고 떠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우산 두고 왔니?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툭 두는 풋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산을 어디 남겨놓고 떠나가, 어디 가버린 거죠. 그래서 leave라는 게 이 상황에서 뭔가를 깜빡 잊고 놓고 온 상황에서 정말 많이 사용돼요. leave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너 우산 어디 두고 온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매일 우산만 가져가면 제가 여기저기 두고 오느라고 우산 정말 많이 샀거든요. 아마 제 덕분에 우산이 없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우산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비싼 우산 잘 안 사고 저렴한 거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들었던 질문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드님이 만약 우산 놔두고 오면 이 표현 영어로 탁 쏘아주시면 아마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대답도 한번 배워볼게요. 우산을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한다면 I left my umbrella on my office desk. 이렇게 써요. 자, did you라고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내가 두고 온 거니까 과거로 left라고 해볼게요. 아마 leave보다 left가 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나 두고 왔어. 이런 예문들이 보통 책에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leave의 과거형 left도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ed를 붙이는 아주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거 외워주시면 돼요. I left. 뭘 두고 왔죠? My umbrella.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미단입니다. I left my umbrella. 말씀하실 때 너무 뚝뚝 끊어서 하는 것보다 쭉 이어서 한 의미 단위는 쭉 이어서 가는데 강세. I left my umbrella. umbrella 아니고요. umbrella. 이렇게 강세를 두 번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세만 잘 주셔도 I left my umbrella.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나요? 만약 제가 I left my umbrella 이렇게 했다면 네, 아마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이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I left my umbrella 이렇게 강세만이라도 잘 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영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단위 계속 가보면요. On my office desk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desk는 책상인데 office desk 하면 사무실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앞에 붙여준 게 under입니다. 이 on은 접촉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에 붙어있나 옆에 붙어있나 아래에 붙어있나 전부 다 접촉하는 거라면 o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책상 위에 있다는 건 책상에 이렇게 막 띄어서 이렇게 위에 있지 않겠죠. 딱 붙어서 위에 있으니까 on을 사용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On the office desk. 전체 문장을 의미단위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I left my umbrella on my office desk. 네, 여기서는 on the office desk. 뭐 사무실 책상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my라고 하면 내 책상이라는 걸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살짝씩 바꿔 사용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괜찮아요, 제 우산 같이 써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바꾼다면 It's okay, let's share my umbrella.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It's okay, 괜찮아요. 뭐 that's okay, it's okay 전부 다 괜찮아요. 이 표현을 외워주신 다음에 누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실수를 조금 했을 때 It's okay, it's okay 아주 여유롭게. 사실 제가 한국어로 많이 하는 말 탑3를 뽑으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게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한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어쩌겠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It's okay 혹시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let'로 문장 시작해 볼게요. 우리 뭐뭐 해요 라고 하는 건데요. Let's share, 공유하다, 같이 쓰자는 거죠. My umbrella,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자. shar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share 서비스, share 오피스 등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어처럼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할 때도 함께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Let's share my umbrella. 전체 문장 다시 해보면 It's okay, let's share my umbrella.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우산 너 어디다가 두고 온 거야?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한번 더 해볼까요?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우산을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왔습니다. I left my umbrella on my office desk. 한번 더 해볼게요. I left my umbrella on my office desk. 저랑 같이 할 때 계속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큰 소리 내기 어려우시다면 중얼중얼 해도 괜찮으니까 입으로 많이 연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연습할 때 Where did you leave my umbrella?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막 소리 안 내고 됐어요. 입만 막 움직여 보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랑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괜찮아요, 제 우산 같이 써요. It's okay, let's share my umbrella. 한 번 더요. It's okay, let's share my umbrella. 이렇게 하면 딱 끝인 거죠. 영어 문장 만드는 게 어려웠다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앞에서부터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 대화 상황인데요. 전부 다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화니까 꼭 외워두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대화 상황부터 가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농담하시는 거죠? 네, 이런 말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소문이 돌다. 말도 안 돼. 너 농담하는 거지. 이런 표현들은 각각 외워두셨다가 또 다르게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저랑 같이 지금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영어로 바꿔보면요. The rumor runs that our teacher will leave school. 이렇게 돼요. 너무 길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고요.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우리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이런 소문이야.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앞에서부터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습관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the rumor. 얘가 주인공이에요. 소문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된다고요? runs. 이 run은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기본 의미에서 확장하면 사람은 달리고 소문은 달려가면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 가지 의미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기본 의미에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The rumor runs.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것 같지만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that 다음에 어떤 소문인지를 말해 볼게요. Our teacher.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부터 우리 선생님이 뭘 하죠? will leave. 이 leave는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will을 앞에 붙이면 미래 느낌이 돼요. 그래서 떠나다가 아니고요. 떠날 것이다. 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school. 네, 어딜 떠나냐면 학교를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오면요. 자, 주어 동사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지라고 하니까 소문이 퍼져가고 있어요. The rumor runs that. 어떤 소문이야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답니다. Our teacher will leave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고 의미 단위별로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보는 거죠.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The rumor runs that our teacher will leave school.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돼요. 농담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이 대화상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No way, you must be kidding.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No way. 땡큐랑 뭐 글자 크기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죠? 네, 외우시면 돼요. No way. 상대방이 뭔가 헛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뭐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No way. No way. 물론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델 제의를 받아서 제가 이탈리아에 갔게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좀 기쁜 일이긴 하죠. 그러면 No way.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도 하나의 언어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말 할 때 말도 안 돼. 이거를 다양한 느낌으로 활용할 때 있으시 여러분 영어 할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황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선생님 떠난대 라고 하니까 No way. 자, 그 다음에 kidding 하면 농담이죠. Must be kidding. 반드시 틀림없이 농담일 것이다. 이 must가 틀림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보면 You must be kidding. 너 지금 농담일 거야. 네, 이건 뭐죠? 농담하는 거지 농담일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따로따로 두 개 외워주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려요. No way, you must be kidding. 한 번 더 해볼까요? No way, you must be kidd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긴 문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자막 없이 한번 해본 다음에 자막을 보고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The rumor runs that our teacher will leave school.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The rumor runs that our teacher will leave school. 말도 안 돼요. 농담하시는 거죠. 영어로 하면 No way. You must be kidding. 한 번 더요. No way. You must be kidding.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화로 가볼게요.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영화는 2시간 동안 상영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하나씩 해볼게요.
영화 상영 시간 얼마 되나요? 이거 우리 영화관 갔을 때 꼭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영어로 하면 How long does the movie run? 일단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상영 기간, 상영 시간. 네, 이 기간, 시간이 궁금하면 how long이란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고요. 주어가 뭐죠? Does the movie. 사람이 아니고 영화가 상영되는 거니까 영화라는 the movie를 주어로 두고요. 동사는 run이라고 해볼게요. 자, 달리는 건데 루머가 퍼져나가서 루머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영화는 이렇게 보통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뭔가 돌아가죠. 필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달려간다라고 해서 상영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run은 달려가다, 사람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루머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영화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단어로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How long does the movie run?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long does the movie run? 한 번 더요. How long does the movie run?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그 영화는 2시간 동안 상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보면 The movie runs for 2 hours. 자,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드시면 되는데 꼭 사람만 주어로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 movie, 그 영화는요. runs, 상영됩니다. 얼마나요? For 2 hours. 물론 그냥 2 hours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 시간이 뭐뭐 동안이라고 하면 for 사용해 주시면 돼요. For 2 hours. For 2 hours. 2시간 동안이죠. The movie runs for 2 hours. 영화 2시간짜리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movie runs for 2 hours.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답변. 마치 이 상황이 진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영어로 물어보면 How long does the movie run? 한 번 더요. How long does the movie run? 대답해 볼게요. 그 영화 2시간 동안 상영된대. The movie runs for 2 hours. 한 번 더 해볼까요? The movie runs for 2 hours.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대화 상황 가볼게요.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입어볼 수 있죠?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네, 여행 가시면 옷가게는 무조건 들러야 되잖아요. 거기 안 들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외워주세요. 영어 첫 번째 코드 하면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네, 이런 거 한번 들을 줄 알아야겠죠. 영어로 하면요. Try it on to see if it fits.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이니까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try it on. try가 시도하다는 의미인데요. 음식을 한번 시도하면서 먹어보는 거랑 옷을 한번 이렇게 시도하면서 입어보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try 이렇게 하면 옷가게에서는 한번 입어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try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try on, 옷을 이렇게 몸에 탁 붙여서 입어보는 거 try on, 이것도 많이 사용돼요. 그걸 입어보다 라고 해서 중간에 it을 넣어서 try it on, try it on, try it on, 이렇게 먼저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왔다 그러면 강세 무조건 주시면 돼요. try it on, 그거 입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to see, 보려고. 뭘 보려고 하죠? if it fits, 만약 그게 맞는지. 그래서 맞는지 입어봐라 라는 말을 to see if it fits, to see if it fits,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는 뭐 뒤에 거는 그냥 가물가물해도 try on, 이거는 확실하게 딱 들을 수 있으면 한번 입어보라는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사용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ry it on to see if it fits.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입어볼 수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Where can I try this on?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하면 또 this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Where can I? 일단 where 빼볼까요? 그러면 can I만 남습니다.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try this on? 이걸 입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뭐 저는 다 입어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성분들은 화장품 묻을까봐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건 또 못 입어보게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사실 그 옷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어보면 좋겠죠. 제가 이거 입어볼 수 있을까요? Can I try this on?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Can I try this on? 그리고 한 가지 더 where를 붙여서 Where can I try this on? 입어볼 수 있을까요? 해서 어디서 입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한 단어 추가된 거니까 두 개는 한꺼번에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외워서 이것만 이게 아니라요. 이 문장 외우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정말 나중에 문장을 여러 개 배우고 활용할 수도 있게 되면 한 문장 배웠다. 하나 끝이 아니에요.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조금 쌓여야겠죠. 매일같이 저랑 같이 천천히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 표현 또 많이 사용할 건데요. 영어로 하면 The dressing rooms are over there. 자, 영어로 탈의실은요 dressing room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가셔서 Where is the dressing room?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영어가 너무 짧거나 내가 기억이 안 나면 dressing room 이렇게라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단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The dressing rooms are 네, 이 탈의실들은요 over there. 그냥 there로 하면 저긴데요. over there 저쪽에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나중에 여러분 길 알려주실 때 go straight to block and turn left and go straight for about 5 minutes and you can see that building.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길 알려줄 때도 은행이요 아마 저쪽에 있을걸요? 이렇게 하죠. 영어로 하면 over there.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over there. 야, 너 핸드폰 어디 뒀어? over there. 야, 네 친구 민기 어디 갔니? over there.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쪽에. 그래서 the dressing rooms are over there.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죠. 외워주세요. over ther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천천히 가면요. Try it on to see if it fits. 한 번 더 천천히 가볼게요. Try it on to see if it fits. 자,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입어볼 수 있나요? Where can I try this on? 한 번 더요. Where can I try this on? 마지막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The dressing rooms are over there. 한 번 더 해볼게요. The dressing rooms are over there.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숙제 하나 드릴게요. 어디서 입어볼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더라 라고 하면 네, 벌써 늦습니다. 딱 떠오르자마자 바로 얘기할 뻔했는데 이거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 그리고 댓글 이 정도만 해도 한 50%는 외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